안녕하십니까. 자, 개정국어 최고의 전문가 배록쌤 최현영입니다. 자, 오늘 16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자, 16페이지 나갈 차례인데, 자, 이 보자. 선생님하고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됐던 거 몇 가지만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진도를 여러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역이 무슨 영역이냐면 화법 영역이다라고 그랬지. 자, 화법 영역은 이게 개정되기 전에 언어 영역에서는 듣기 평가에 해당되는 그런 파트다라고 그랬지. 자, 그런데 이 화법 영역에서 쌤하고 배웠던 단원이 뭐였냐면, 자, 보지 말고 너희들은, 자, 화법의 성격이었어. 자, 화법의 성격에는 크게 4가지가 있었거든. 자,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 구두 언어적인 성격도 있었고, 자, 있었어. 4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2번. 요것만 여러분 반드시 외워달라고 그랬지. 자, 화법의 성격 중에서 두 번째가 무슨 성격이었어? 상호 교섭성이라고 얘기했지. 자, 상호 교섭성이라고 얘기했어. 요게 여러분 선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선지로 나온 거 봤고, 요게 선지로 나왔을 때 가장 어렵다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상호 교섭성이 되려면 반드시 2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고 그랬지. 일단 뭐가 전환되니? 화제가 전환돼.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전환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응집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화제가 전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호 교섭성의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달라고 그랬고, 뭐 나머지 3개는 뭐 구두 언어성이라든지 대인관계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문화성이라든지 이런 건 그렇게 어려웠던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배웠던 게 화법의 유형이었어. 자, 화법의 유형에는 여러분 목적에 따른,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른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번하고 4번을 여러분 알아두라고 얘기했지. 자, 1번은 여러분 친교화법이 있었고, 자, 친교화법은 뭐야? 화자하고 청자가 모여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설득, 이런 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오락적 화법. 자, 요게 여러분 있었지. 그래서 화법의 유형 선생님하고 두 번째로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웠던 게 의사소통 전략. 자, 여기서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 조금 많이 나왔지. 자, 의사소통 전략 중에서, 자, 화자의 의사소통 전략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비언어적인 표현과 반언어적인 표현. 자, 비언어적인 표현과 반언어적인 표현,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반은 반대가 아니라 세미의 뜻이었고, 이 비는 넌, 아닐 비자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은 언어가 아닌 의사소통 전략.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뭐 있었어? 뭐 몸짓. 몸짓은 언어가 아니잖아. 그죠? 몸짓, 표정.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했고요. 반언어적인 표현은 언어랑 관련이 있는데 반만 관련이 있어. 그죠? 여기서 여러분 배웠던 게 뭐가 있었어? 반언어적인 표현으로 배웠던 게 뭐 속도, 말의 속도, 그 다음에 어조, 요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청자랑 관련된 의사소통 전략 중에서, 자, 다른 개념보다, 자, 청자는 의사소통 전략 중에 3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공감적 듣기, 그죠? 두 번째가 추론적 듣기, 세 번째가 무슨 적 듣기가 있었니? 비판적 듣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반드시 3가지 기준에 의해서 듣는다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가 신뢰성. 내가 이건 좀 이따 얘가 얘기할 거야. 두 번째가 타당성. 세 번째가 공정성. 자, 이렇게 있었어.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셈하고 개념이에요. 맞지?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화법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 자, 이제 4번을 봅시다. 4번. 자, 4번. 자, 대화의 원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쌤하고 오늘 배울, 자, 4번째 단어는 화법에서 대화의 원리야. 자, 이거는 여러분 요 자체에다가 별표를 딱 2개 쳐놔. 자,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별표를 잠깐만 쳐놔. 쌤이 조교도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번에 1월 개강을, 12월 31일 개강을 하기 전에 미리 선생님이 언어 영역 사용자 매뉴얼 강의도 찍고
TCC도 찍고 강의를 한 30강 정도 미리 찍었었어. 자, 강의를 30강 정도 찍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보세요. 이게 재생들은 아마 생소한 책일지도 모르겠어요. 화법과 작문 2야. 화법과 작문 2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교재 안에 화법하고 작문이 하나의 교과서로 나와. 이게 1이 있고 2가 있어.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2는 누가 배우게 된다고 그랬니? 문과하고 이과 친구들 중에서. 문과 애들이 이제 이걸 배우게 돼. 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내가 사용자 매뉴얼에서도 했는데, 자, 그런데 화법 쪽 단원을 보면 2번 말하기와 듣기의 실책을 해가지고 이게 대화 면접, 이게 거의 화법 2 교과서의 대부분이야. 자, 이제부터 내 얘기 잠깐만 들어봐. 화법 2 단원에, 자, 화법 2라 그러니까 여기서 문과, 이과 학생들, 난 저거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줄게. 화법 2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담화의 유형과 관련된 얘기로, 내가 한번 여기 있는 단원을 한번 불러볼게. 담화의 유형으로 여기서 이제 이게 화법 2에서 배우는 거야. 대화, 면접, 발표, 연설, 토의, 토론, 자, 협상. 자, 이건 여러분 안 적어도 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 이게 화법 2 교과서의 대부분이야, 이게. 화법 2는 이걸 배우는 거야. 대화에 대해서 배우고, 면접에 대해서 배우고, 발표에 대해서 배우고, 연설에 대해서 배우고, 토의, 토론, 협상에 대해서 배워.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 너희들 몇 페이지를,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잠깐만 보냐면, 자, 10페이지, 11페이지 잠깐만 봐봐. 자, 10페이지, 11페이지 봐봐. 자, 예를 들어줄게. 자, 예제 1번 문제 있지? 우리 어저께 여러분 풀었잖아. 봐봐. 이 예제 1번 문제가 5월 예비평가, 2012년도 평가원에서 준 5월 예비평가 A형 문제야.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공통문항이야. A형에도 있었고 B형에도 있었어. 자, 그런데 지금 예제 1번이 5월 예비평가의 A형 애들이 봤던 시험이거든. A형이면 화법 1이야, 화법 2야? 화법 1이야. 쉽게 말하면 쉬운 거라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이 7개 중에 여러분 뭐를 끌고 왔니? 선생님이 1번문 옆에다가 적어두라고 그랬잖아, 어저께. 분명히 여러분 뭐야? 대화지. 그러면 무슨 생각을 여러분 가져줘야 되냐면, 분명히 화법 2에서 대화에 대해서 배우지만 화법 1 지문 중에서 분명히 뭐를 이용해서, 대화를 이용해서 낼 수가 있겠지. 자, 생각을 해봐. 봐봐. 이건 분명히 화법 2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그런데 화법 1에 나오는 화법 지문은 7개 중에 하나겠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이 7개의 지문을 제외하면 화법 지문을 낼 수가 없어. 여보세요? 쌤 말이 뭔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저기 뭐야 11월 12월에 혼자 30 몇 강을 찍다가 내가 그렇게 선생님은 교과서 다 봤거든. 바뀐 교과서도 다 보고 5월 예비평가도 보고 EBS 수능 수당도 다 봤어.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A형하고 B형의 경계가 거의 없는 거지. 문법을 제외하건 A형과 B형의 경계가 없는 게, 이걸 B형 애들이 배우지만 실제로 이게 A형 지문에 나오잖아. 쌤 말이 뭔지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7가지 중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야? 토론이 제일 어려워. 이제 오늘 쌤하고 이제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럼 나는 이 7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는 있는데 B형에서는 B형이 A형보다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쪽 문제가 더 많이 응용될 가능성은 있겠지. 하지만 토론 지문이 어렵다고 그래서 B형에만 나오고 A형이 안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제 내가 이제 화법까지만 얘기할게. 오늘은 화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화법은 엄밀하게 말하면 A형과 B형의 경계가 거의 없어지는 거야. 다만 B형이 난이도가 높게 토론 쪽이나 아니면 이 협상도 의외로 어려워.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뿐이지, 이과 학생들이라고 토론 무시하고 협상 무시하고, 아니
7개 무시하면 도대체 공부할 게 뭐 있어? 대화, 면접, 발표, 연설, 토익, 토론, 협상 이런 건 다 B형 애들이 배울 거야. 난 안 배워. 그럼 뭘 할래 뭘?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화법에 관한 A형과 B형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 30강을 다 엎었어. 찍다 말고. 다 엎었어. A형과 B형 차이점에 대해서 강의 쭉 찍다가 결국 다 엎어버리고 다시 찍었어요. 보이더라고. 계속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냐면 되게 생소한 단원이잖아. 이 화법이라는 단원이 너희들이 보기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A형, B형 같이 공부를 해도 무리는 없어. 왜? A형도 조금 뭐 어렵게 공부한다고 그래서 손해볼 건 없잖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좀 들어서 요 얘기서부터 하고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대화에 대해서 한번 이게 대화 꼭 여러 번 나오지. 자, 그럼 대화의 원리인데 참고 삼아서 대화의 원리는 문법, 화법 1에서 여러분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 16페이지 들어갈게요. 바로 이제 내용 들어갑니다. 자, 대화의 원리 중 협력의 원리는 협력의 원리 동그라미 쳐.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4가지 경륜을 말한다라고 그랬죠. 참고 삼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16페이지 지문은 이게 비문학에서 평가원 지문으로 나왔어. 비문학 지문으로. 언어학 지문으로 나왔고 작년에 EBS에서도 응용했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대화의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뭐가 있어? 협력의 원리가 있지. 자, 누구하고 누구하고 협력하는 걸까? 협력은 누구하고 누가? 화자하고 우리 엄마? 아니지, 화자하고 청자하고 협력을 하겠지. 이걸 개그라고 하다니.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 4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양의 경률, 두 번째 질의 경률, 세 번째 관련성의 경률, 네 번째 태도의 경률. 미안한데 이 4가지가 다 중요해. 다 중요해. 이 페이지는 여러분 놓칠 게 없어. 내가 그래서 아예 제목 자체에다 별표를 치라고 그런 거야. 자, 첫 번째. 자, 양의 경률이라는 건 뭐냐? 자, 말 그대로 양이야. 자, 여기 볼게. 양의 경률. 양을 최대한 늘려라, 줄여라. 늘려라 할까, 줄여라 할까? 줄여라야. 자, 어떻게 하고 내어놨어? 아니야, 얘야, 얘. 어저께 우리 수업 안 했어. 자, 어떻게 하고 내어놨어? 딱 그랬는데, 선생님, 제가요, 어젯밤에 K-팝 스타를 봤거든요. 근데 악동클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꼬지 마 이렇게 부르다가요. 엄마가 밥을 먹으래요. 아이, 그래서! 밥에 제가 좋아하는 잡채가 나왔어요. 그래서 잡채를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못 왔어요. 내가 들을 말은 여러분 뭐만 있으면 돼. 배가 아파서 모든 그 얘기만 들으면 돼. 거기 잡채 얘기는 왜 나오고 K-팝 얘기는 왜 나오냐고. 선생님 얘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양의 경률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자,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이제 작문에 들어가면 경제성 배워. 경제적이라는 거 뭐야? 최대한 적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양의 경률 자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질의 경률.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정말 너희들이 복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대답 못한 애들은 카페도 가입 안 한 애들일 거야. 실망이야. 자, 내가 강의하고 집에 가서 봤어. 카페 인원수가 얼마나 느나. 새끼들 가입도 안 하고 선생님 무서운 사람이라 했지? 선생님 두부도 씹어먹는 사람이야. 조심해. 자, 뭔 얘기하다가 그랬지? 질의 경률. 자, 대답해봐. 질의 경률이 뭐야?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하라. 이게 질의 경률이야. 자, 여기 봐. 너무 쉬운데? 셋 중에서 우리 배웠던 의사소통 전략 중에서 3가지 중에서 무슨 성과 관련된 얘기야? 타당성과 관련된 얘기지. 자, 타당성이 뭐였어? 근거하고 주장이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기억나니?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므로 지구는 돌아. 맞는 얘기지만 분명히 무슨 성이 없어? 타당성이 없지. 신뢰성은 뭐였어? 자료나 정보의 출처가 믿을만 한 건지. 자, 공정성은 뭐였어? 공평한지 정의로운지. 말 그대로 쉽게 말할게. 공평한 얘기인지. 그렇잖아? 요것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봐봐.
다음에 두 개를 얘기해줘. 1, 2? 1, 2 다음에 두 개. 1, 2? 3, 4.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A, B? C, D. GF? 자, 멍청이. 자, 멍청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되게 공평하지 못하잖아. A, B, 1, 2 이렇게 해놓고선 괜히 G, D. 모르겠다. 자, 하여튼 이 세 가지 개념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질의 경률은 오케이? 화법의 의사소통 전략 중에서 무슨 성과 관련이 있는? 타당성과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알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자, 요건 무슨 성일까? 관련성의 경률, 대화의 주제나 목적에 관련된 걸 말하라 그랬지. 자, 그러면 관련성의 경률을 만약 어기면 여기 아니야? 앞에서 배웠던 거야. 자, 내가 계속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럼 수능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탕수육 얘기로 넘어가. 있잖아. 그럼 무슨 성이 없어지는 거니, 이야기에? 아니지. 아니, 이야기를 하다가 막 둘이 얘기를 하다가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탕수육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응집성. 기억나냐고. 그래서 요 관련성의 경률은 무슨 성하고? 응집성하고 관련된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 개념끼리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야. 자, 관련성의 경률. 자, 네 번째. 요게 조금 이제 어려워. 태도의 경률이라고 나왔는데, 자, 태도의 경률 봅시다. 자, 선생님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외계어, 끝이 떵떵떵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중요한 거라고 이제 나올 거야.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순서에 맞게 간결하게 말하라라고 그랬지. 뭐 순서에 맞게 간결하게 말하라는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 자, 그런데 모호하거나 중의적이라고 그랬어. 자, 봐봐 얘들아. 너희들 혹시 들어봤니? 애매모호. 애매모호. 그죠? 애매모호가 있어요. 애매모호. 자, 그냥 저기 봐. 애매한 거하고 모호한 건 같아 달라? 애매한 거하고 모호한 건 애매모호해? 자, 같아 달라? 달라. 애매한 거하고 모호한 건 달라. 자, 이거 봐. 지금 고2 올라간다 그랬지? 자, 막내니까 자, 희생해. 잘 봐. 나도 내 얼굴하고 얘 얼굴을 봐봐. 친구 이름이 뭐야? 광현이. 나 야구선수 김광현 되게 좋아하는데. 자, 선생님 얼굴은 애매한 거야. 우리 광현이 얼굴은 모호한 거야. 선생님 그게 뭐예요? 봐봐. 이거는 잘 들어. 화법뿐만 아니라 작문에서도 나와. 이 중의적인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봐봐. 쌤 얼굴은 앞으로 보면 잘생겼니 못생겼니? 괜찮아. 못생겼어. 근데 이렇게 옆으로 보면 괜찮아. 자, 내 얘기야 새끼들아. 하자. 애매한 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야. 두 가지로. 근데 우리 광현이 얼굴 봐봐. 얘 얼굴은 도대체 코가 어디고 입이 어딘고? 굉장히 경계가 불분명해. 이건 모호한 거야. 자, 쉽게 말할게. 잘 봐. 이 애매가 거기에 나와 있는 바로 중의적인 표현이야. 자,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봐. 자, 자,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 자, 중의적인 표현에다가 이렇게 적어. 애매라고 적어. 자, 애매한 표현인데, 자, 모호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해주고, 자, 중의적인 표현에는 세 가지가 있어. 자, 나중에 정리해. 이제 요거는 시간 줄게. 선생님 필기할 시간 따로 주니까. 자, 애매한 게 중의적인 표현인데, 자, 중의적인 표현에는 세 가지가 있어. 이건 장문 시간에도 나와. 자, 그러면 여기서 해줄게. 장문은 이제 따로 안 하고 오늘 해줄게. 중의적인 표현에 대해서. 첫 번째, 중의적은 한 문장이 두 개로 해석돼. 두 개로. 시에서도 나왔어. 기출문제에서. 자, 첫 번째. 단어의 중의성이라는 게 있어. 단어의 중의성. 한 단어 때문에 한 문장이 두 개로 해석돼. 제일 쉬운 거. 아버지의 그림을 샀다. 아버지의 그림을 샀다. 뭐야? 아버지를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인지. 분명히 어때? 세 가지로 해석이 되지. 단어 하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올라오셨어. 근데 이제 내가 어디 갔다 딱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계셔. 그래서 동생에게 물어봤어. 야, 할아버지 어디 가셨니?
시골로 가셨어. 그래서 동생이 말이 좀 못해. 동생이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고. 그치? 그러면 그거를 읽고 반응은 이거예요. 이제 용돈 좀 받아야 되는데 왜 그냥 가셨으니까. 근데 반응이 이럴 수도 있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돌아가시다가 해석이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잖아. 내지는 그냥 가시지 왜 어지럽게 돌아가시니. 돌아가시다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잖아. 가는데 쉽게 말하면 이해 가요? 이런 걸 뭐의 중의성? 단어의 중의성. 두 번째, 비유적인 중의성도 있어. 비유적인 중의성. 말 그대로 비유적인 표현을 사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분명히 배웠어. 우리 모두 감옥에 가야 돼. 죄인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했는데 별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예로 드는 거 딱 너희들 많이 드는 거. 자, 얘들아 땀을 많이 흘려야 성공해. 금쌤 여름에 많이 성공해요? 이따위 말하는 거. 땀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 야, 책과 가까이에야 성공해. 쌤 저희 집이 도서관 옆이에요.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게 여러분 비유적인 중의성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중의성이라는 게 있어. 구조적 중의성. 자, 이 구조적 중의성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찾기가 제일 어려워. 이건 뭐냐면 띄어 읽기. 띄어 쓰기가 아니야. 띄어 읽기야. 띄어 읽기. 어디서 띄어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봐봐. 자, 그거 나오지.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그 예문 기억나니? 교과서에 나와있어.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이거를 만약 이렇게 읽어볼게. 남편은 나보다. 지금 띄어 읽으려고 쉬는 거야.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어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해. 나도 비디오를 좋아하지만 남편이 비디오를 더 좋아해. 이건 솔직히 여자가 자존심이 상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남편은 쉬는 거야.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이거 여자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지. 그죠? 밤에 띠리리 조명 이렇게 하면서 이뽕 딱 이러면 남편이 비디오 봐야 돼 이년아. 이거잖아 지금. 난 너보다 비디오가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어디서 띄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바로 구조적인 중의성이에요. 알겠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어떤 표현이라고 얘기해? 애매한 표현이라고 얘기해. 자, 반면 모호한 표현은 뭐냐? 그래도 이거는 뜻은 알아들을 수라도 있잖아. 경계가 있어요. 다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뿐이야. 모호한 표현은 대표적인 거 이런 거 모호하지. 이해가니? 근데 이런 게 수능에 설마 이게 무슨 표현이니까 이런 건 안 나오겠지. 그러면 수능에 나오는 모호한 표현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아주 쉬운 거. 자, 나 어떻게 생겼니? 괜찮아. 참 모호한 표현이지. 괜찮다는 게 도대체 뭐야? 쌤이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 쌤이 여자를 10 몇 명 사귀어봤거든. 10 몇 명 사귀어봤는데 그때 옛날에 지금 바뀐 카톨릭 때 옛날엔 성심여대였어서 그 친구하고 헤어질 때 그때 그 친구랑 이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만약 첫눈 내리면 우리 처음 만난 그 미팅장소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난 첫눈이 내려서 갔어. 근데 그 친구는 안 나왔더라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봐봐. 눈이 그냥 쌀에게 눈이 요만큼 내려.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첫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저게 눈이야? 난 비 같은데? 그럼 이건 여러분 첫눈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 이게 뭐한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지름 1cm 이상의 눈이 5시간 이상 지속되면 그렇게 만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 무슨 성을 없애기 위한 거야? 모호성을 없애기 위한 거지. 자, 애매한 거하고 이제 모호한 거 차이점 알겠지? 이 중에서 시험에 역시 잘 나오는 건 애매한 거고, 애매한 걸 무슨 적인 표현?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해. 자, 요거 필기해 주세요.
자,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대화의 원리 중에서 자, 뭐의 원리? 협력의 원리에 대해서 배운 거야. 자, 여기 봐. 필요한 양큼만 말을 해. 필요하게 최대한 적게. 그 다음에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말을 해줘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주제랑 관련된 것만 말을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봅시다. 자, 이제 요거 지운다. 자, 읽어볼게요. 협력의 원리 외에 자, 16페이지 공손성의 원리가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최대한 공손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5가지 경률이 있다라고 그랬지. 자, 두 번째로 이번엔 여러분 협력의 원리 말고 공손의 원리라는 게 있어. 공손. 말을 할 땐 여러분 서로 공손하게 해야지. 아니, 안 어려워. 최대한 어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추고, 이게 공손성의 원리야. 공손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거기서 이제 1번 봐봐. 이거 조금 어렵다. 자, 뭐의 경률이라고 나왔어? 요령의 경률. 자, 선생님이 굉장히 쉽게 얘기해 줄게. 자, 상대방에게 뭐를 시킬 때, 상대방에게 말할 때 요령 있게 얘기해 줘야 돼. 상대방이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일 올 때까지 이 교재 1페이지서부터 20페이지까지 다 외워. 말을 할 때 그럼 청자 입장에서 어때? 굉장히 부담을 받겠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일주일 동안 1페이지서부터 한 10페이지까지 외울 수 있겠니? 내 생각에는 여기 애들 중에서 네가 그 일의 최고의 적임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래서 거기 봐. 요령의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최대화하라. 쉽게 말할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뭐의 경륜? 요령의 경륜. 요령 있게 말해줘야 돼. 요령 있게. 자, 3번을 먼저 볼게. 자, 3번. 자, 3번. 자, 3번이 여러분 뭐의 경륜이라고 나왔어? 찬동의 경륜. 이게 조금 개념이 어려워. 자, 찬동의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자,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다른 사람은 주로 이제 청자가 되겠지. 청자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극대화하라. 미팅장에 딱 나갔어. 미팅장에 딱 나갔는데 파트너가 정말 별로야. 대놓고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 폭탄아 라고 얘기하지 말고 착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내지는 귀여워요. 알겠지만 여러분 귀여운 건 욕이지. 너희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귀엽다 그러면 남자 여자 좋으면 안 돼. 남자에게 귀엽다라는 얘기는 남자답지 못하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여자에게 귀엽다라는 건 정말 칭찬할 거 하나도 없을 때. 넌 예쁘지도 않고 넌 섹시하지도 않고 넌 매력 없어? 그래도 뭔가 칭찬해줘야 돼. 그럴 때 하는 게 너 귀여워. 그런 거야. 여학생들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여학생들. 자, 농담이고요. 자, 쌤들 그런 얘기 가끔 들어. 귀엽다라는 얘기. 근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귀엽니? 그죠? 우리 5살 먹은 딸도 아빠 귀여워 그럴 때가 있어요. 참나. 아유, 자, 그러면 봐. 그러면 지금 1번하고 3번 봐봐. 자, 여기 봐. 얘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주는 표현을 피하는 거야.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극대화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 상대를 배려하는 거지. 배려하는 게 여러분 슉슉슉슉 이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재미없어. 자, 얘네 둘은 분명히 상대를 배려하는 거야. 자, 1, 3번을 묶어서 왼쪽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자, 1, 3번은 상대를 배려하는 거야. 자,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이제 좀 이따 봐봐. 자, 2번. 2번은 여러분 이제 뭐에 나왔어? 관용의 경률이지. 자, 이거는 자, 관용의 경률이야. 자, 1, 3번이
이거 좀 미안한데 외워줘야 돼. 되게 중요한. 1, 3번이 청자랑 관련된 거면 2, 4번은 화자 자신과 관련이 된 거야. 자, 2번 봐봐. 화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라고 그랬지. 자, 1번하고 2번 봐봐. 서로 뒤집어진 거 알겠니? 이해가? 얘는 상대방의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는 거지. 이거는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짐을 다 내가 짊어지겠다는 얘기야. 자, 4번 봐봐. 자, 뭐 이거의 예를 굳이 들어준다면 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제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너희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비빔밥을 시켰는데 비빔밥이 좀 짜? 그럼 이제 아줌마한테 뭐라 그러겠니? 밥 좀 더 달라고 그랬겠지.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러는 거야. 아줌마! 밥 너무 짜! 이게 아니라 비빔밥이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입맛이 까탈스러워서요. 밥이 조금 짜게 느껴져요. 공깃밥 조금만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지. 왜? 누구 잘못이니까? 내 잘못이니까. 내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지. 상대방에게 이제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자, 4번 봐봐. 이번엔 뭐의 경륜이라고 나와 있어? 겸양의 경륜. 요건 좀 쉽지. 겸양. 자, 뭐라고 나왔냐면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극대화하라. 야, 너 시험 잘 봤다며? 내가 좀 똑똑해. 이건 겸양의 경륜을 어긴 거지. 너 이번에 시험 잘 봤다며? 아, 이번에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아서 이번에 98점 나왔는데 다음엔 정말 열심히 해서 내 실력 한번 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최대한 낮추는 거죠. 그죠? 요게 여러분 겸양의 경륜이라고 얘기하고. 자, 5번 봐봐. 자, 뭐의 경륜 나왔어? 자, 그러면 2번하고 4번은 상대랑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누구랑? 자기 자신과 관련이 된 거죠. 자, 5번 동의의 경륜. 자, 동의의 경륜. 자, 읽어볼게요.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일치점은 극대화하라. 자, A가 B에게 야, 우리 점심 먹자. 밥 먹으러 갈래? B가 싫어, 라면. A가 그러지 말고 우리 밥 먹자. B가 싫어, 라면. 아니, 밥 먹자니까 라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건 여러분 동의의 경륜이 지켜지는 게 아니야. 나 밥 먹을래. 난 라면 먹고 싶은데. 아, 싫어, 밥. 그랬을 때 B가 그럼 우리 라면 하나 시키고 공깃밥 2개 시켜서 서로 말아 먹을래? 응? 그렇게 가겠지, 얘들아. 쌤, 얘가 얘 가니? 그럼 B는 분명히 동의의 경륜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야. 그런데 선생님, 조금 외울 게 좀 있지. 이걸 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알아. 자, 이제 읽어볼게, 밑에. 위의 내용들은 그 중요성으로 보아 화법에서 단독문항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답지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그랬지.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우리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17페이지. 자,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 자, 11월 학력평가. 올해, 그러니까 2012년도 11월에 치러졌던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자, 4번, 5번. 부탁인데, 솔직히 문제는 안 어려워. 이때 11월 학력평가가, 그러니까 2012년도에 11월에 치러진 고2들, 그러니까 고3 올라가는 애들 시험 봤던 건데, 얘기했지. 1등급이 만점이었어. 하나 틀리면 2등급 나왔던 그런 시험.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선지를 좀 자세히 볼 테니까 지문하고 답지를 좀 꼼꼼하게 읽어줘. 알겠지? 그리고 나서 얘기할게. 자, 풀어. 자, 그러면 이 대화의 원리, 이 협력의 원리 4가지하고 공손성의 원리 5가지를 이걸 외워야 되냐? 자,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이제 예제 4번 문제를 볼게요. 위 대화에 나타난 의사소통의 양상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물었지. 제발 부탁이야. 이 개념 강의의, 아니 선생님의 모든 강의의 목적은 너희들이 좀 출제위원이 되는 거야. 출제위원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훔쳐줘야 돼. 도대체 이 문제가 이 단원에서 어떤 의도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캐치를 좀 해줘야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왜 예제 4번 문제를 선생님이 여기에다 실었을까 이거지. 근데 예제 4번을 보니까 솔직히 뭐 요령의 경륜이니 찬동의 경륜이니 뭐 이런 건 여러분 사용하지 않지. 자, 그런데 보세요. 자,
4번의 1번 답지를 봐봐. 자, 4번의 1번 답지. 자, 봅시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 말하려는 배려의 태도가 나타나지. 누구를 배려하는 거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지. 자, 그럼 상대방을 배려를 한다면 지문 안에 지문에 저기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뭐의 경률이나 뭐의 경률이 있어야 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니까 요령의 경률이나 찬동의 경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럼 1번 답지는 요령의 경률이나 찬동의 경률이 있어야 돼. 자, 2번 답지를 볼게요. 상대방을 2번 요청이나 명령의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주려는 표현 방법이 나타난다. 뭐의 경률이었어? 상대방에게 명령을 하는데 부담을 덜 주는 거야. 너 이거 열흘 안에 20페이지까지 다 외워. 이게 아니라 열흘 안에 20페이지 외울 수 있겠니? 이 일은 네가 적임자야. 그거란 말이야. 아까 처음으로 배웠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의 경률이야? 요령의 경률이지. 자, 2번 답지는 바로 요령의 경률에 대한 얘기고. 자, 잠깐만. 2번이 맞으면 1번은 맞겠지 무조건. 2번 답지가 맞으면 1번은 무조건 맞을 거 아니야. 자, 3번 답지 봐.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상대방의 말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거야. 아까 뭐의 경률이라고 배웠어? 찬동의 경률이라고 배웠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거. 자, 찬동. 실제로 엄마의 대사 첫 번째 거 봐봐. 어서 오렴. 배고프지? 엄마 지금 저녁 준비하는데 손이 부족하네. 누가 냉장고에서 반찬 좀 꺼내주면 좋겠네. 요건 대표형으로 요령의 경률을 지킨 거고. 그 다음 대사 훨씬 더 그랬지. 엄마 저 피곤해. 여자이구나. 저 피곤해요. 영수 시키면 되잖아요. 그랬는데 영수는 두부 사러 갔어. 네가 총명스럽게 말하니 엄마 서운하다. 우리 착한 딸이 오늘 기분이 별로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이런 엄마가 어딨어. 그죠? 하여튼 요건 여러분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지. 아니 인연이 학교 갔다 와서 말을 그따위로 해? 너만 피곤해? 나도 피곤하지. 갔다 와. 잔말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요건 여러분 뭐의 경률이었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니까 찬동의 경률이었지. 오케이? 그러면 분명히 1, 2, 3번은 맞잖아. 자, 답은 솔직히 어렵지 않아. 나는 답이 4번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도그나 카우나 다 맞힐 것 같아. 너무 쉽잖아. 분명히 거기서 희선 어때? 툴툴거리며 엄마 앞에서 니들 안 이러지? 니들 부모님한테 존댓말하니 반말하니? 존댓말해? 난 아직도 우리 엄마한테 엄마 그러는데. 자, 엄마하고 나하고 띠동갑이에요. 12살 띠동갑 말고. 자, 12살에 날랐겠니? 이래. 24살 띠동갑이거든. 근데 아직도 엄마한테 이렇게 반말하고 좀 그래. 이렇게 격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애들도 나한테 다 반말하거든. 반말하는데 그냥 나는 애들한테 좀 이렇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 우리 아빠는 되게 무서우셨어. 우리 아버지가 동국대학교 ROTC 출신이셔. 우리 아버님이 ROTC 군인. 맞을 때는 정말 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맞은 적 없을 거야. 우리 아버님이 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되게 엄하셔서 때릴 때는 미안해 아침서부터 정말 너희들 그렇게 맞아본 적 없을 거야. 너무 심하게 맞으면 응가가 나와. 맞는 순간에. 그 정도로 선생님은 맞아봤어. 심하게. 그래서 나는 그리고 아빠하고 뭐 놀이공원 이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무슨 일 있어 뭐 당일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애들 데리고 이렇게 놀러 가. 선생님은 좀 그런 게 있어. 선생님이 술을 잘 안 마시거든.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좀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많아. 그래서 그럴 때는 애들하고 놀러. 나는 좀 친구 같은 아빠. 그래서 애들하고도 반말해. 애들도 나한테 반말하고. 좀 격의가 허물어지지 않는 내에서는 좋은 것 같아. 그렇다고 무조건 반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애들 있지. 술 먹고 수능 끝나고 술 먹어요. 집에 가고 아빠 우리 만난 지 20년이나 됐는데 말이나 트고 지내지 뭐 이따위 말하지 말고 얘들아. 적정한 선에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자, 일단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 4번이고요. 잠깐만. 근데 봐봐. 1, 2, 3번에서 선지에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나왔지. 근데 굳이 이런 용어들을 외울 필요는 이 문제는 잠깐만 있어 없어? 없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거기에 나와 있는 답지를 이렇게 한번 적어준 거야. 자, 그러면 봐. 요 문제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손성의 원리에서 배웠던 게 답지에 응용돼서 나온 거고, 아니면 5번 문제를 봐봐. 기역, 미음 중 보기의 의사소통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했지. 자, 5번 문제는 여러분 무슨 성의 경률에 대해서 물었어? 관련성의 경률에 대해서 물었지. 그러면 5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답지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게 하나의 문항으로 나온 거지. 다음 5가지 중 관련성의 경률이 없는 것은 그랬어. 자, 그런데 보기를 봐봐. 관련성이 뭔지 주니 안 주니? 주지. 관련성이 뭔지 아주 자세하게 주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만약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 보기 없이 다음 중 관련성의 경률이 없는 것, 이러면 이건 뭐야?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수능, 화법하고 작문은 보기를 주지. 보기가 있어. 자, 일단 이 문제의 답은 그러니까 일단 4번이 답이 되는데 굳이 관련성의 경률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 자, 난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배웠던 협력의 원리 4가지하고 공손성의 원리 5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 봐. 이해, 암기 둘 중에서 뭐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돼. 굳이 동의의 경률이 뭐고 동의의 경률하고 찬동의 경률하고 헷갈리는데 잘해야지 이따위 짓 하지 마. 이건 미친 짓이야. 자, 내가 차이점을 하나 얘기해 줄게. 자, 여기 봐. 우리 어저께 그러니까 저번 1강에서 배웠던 것 중에 비언어적인 표현하고 반언어적인 표현은 구별하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 실제로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비언어적인 경률이 뭐고 반언어적인 경률이 뭔지 보기에서 주니 안 주니? 안 줬어. 그럼 비언어적인 경률하고 반언어적인 경률을 우리가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그거는 외워야 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은 반드시 외워줘야 돼. 쌤, 얘가 이해 가니? 하지만 지금 선생님하고 배운 내용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 이해만 할 줄 알면 돼. 그러니까 별표는 2개 쳤지만 암기는 하지 말고 이해를 시켜주면 돼. 복습해. 그리고 이제 너희들 그래서 내가 3강 내일 이제 여러분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질 거야. 실제 발화 상황을 줬을 때 너희들은 요걸 보고 선생님 무슨 성의 경률이 어긋나요? 요것만 여러분 알면 된다. 다만 지금 여기 배운 16페이지 개념 중에서 외워야 될 건 이건 있어. 중의성. 중의성이 3가지 있었지. 이건 암기를 해줘야 돼. 오케이? 하지만 굳이 나머지 것들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정말로 이거 암기하는 애들이 있어. 이게 내신이냐고. 그래서 나는 우리 OT 할 때 그랬잖아. 개념식 사전, 그러니까 개정국어에 대해서 그 개념 사전 같은 거 있어. 그런 걸 하다 보면 이걸 도대체 외워야 되는 건지 이걸 이해만 해도 되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못해. 근데 내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해달라고. 이해 가냐고. 멋있는데? 자 이제 뒷장 넘겨서 자, 토론의 절차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토론의 절차. 개인적으로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5번째 단원에 나오고 있는데 1, 2, 3, 4번은 A형, B형 공통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 물론 이것도 A형 친구들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B형 쪽에서 출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돼. 왜? 난이도가 높으니까. 실제로 이제 다음 달에는 화법 본격 강의가 들어가요. 실제로 A형하고 B형이 있을 때 B형 친구들은 토론 지문을 열나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냥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좀 난이도가 높아서 자, 읽어볼게.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층 토론자와 반대측 토론자가 각기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합의 한 형태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번 대선, 대통령 선거할 때 양자 토론했잖아, 얘들아. 박씨 아주머니하고 문씨 아저씨하고 양자 토론했지? 그게 대표적인 토론이지. 토론이야. 자, 그런데 자, 읽어볼게. 둘째 줄.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한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화법의 한 형태이다. 토론 중에서 시험에서 다룰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자, 반대신문식 토론이며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와 관련된 용어들이 문제나 답지에서 나올 수 있어. 자, 여기로 읽을게요. 자,
토론에는 이제 화법 교과서에 3가지가 있어. 몰라도 돼. 이거는 고전 토론. 말 그대로 옛날서부터 이루어지는 토론. 그냥 말하면 반박하고, 말하면 반박하고, 또 이쪽에서 말하면 반박하고. 오케이? 자, 요건 여러분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두 번째가 여러분 반대 신문식 토론이 있고, 세 번째가 교과서에서는 칼포포 토론이라고 있어. 근데 칼포포 토론은 얘기할게. 이거는 지문에서 구현하기엔 양이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3가지 토론 중에서 그냥 알아야 될 건 반대 신문식 토론만 알면 돼. 5월 예비평가에서도 여러분 B형에서 이게 나왔어. 굉장히 어려워. 자, 읽어볼게. 반대 신문식 토론이며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와 관련된 용어들이 문제나 답지에서 활용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잘 봐. 입론이라는 게 있고요. 자, 교차조사가 있고 반박이 있어. 내가 굉장히 쉽게 가르쳐줄게. 자, 일단 여러분 먼저 잠깐만 읽어봐. 읽고 나서 내가 얘기를 좀 해줄게. 자, 일단 읽어봐. 그 3가지만. 여기를 봅시다. 굉장히 쉽게 일을 시켜줄게.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자, 여기 이제 어떤 견해에 대해서 찬성하는 견해가 있고, 비달사순 알지? 서로 붙어봐야 신발 새끼야. 자, 반대쪽 견해가 있어. 자, 서로 대립이야. 붙어봐야 신발 새끼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는 둘 중에 한 명. 예를 들어줄게. 찬성 측이 입론을 해. 입론이라는 게 거기 뭐라고 나왔어? 찬성 측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반대 측이 이 입론에 대해서 주장을 뭐 반박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의문점이 있지. 이런 걸 제기를 해. 오케이? 그럼 얘들아, 반대 측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를 해줘야 되겠니? 찬성 측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겠지. 여보시오? 그러면 반대측 얘기한 다음에 찬성 측이 뭐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던가 반박을 하던가 이럴 거 아니야. 잘 봐.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차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좀 이따 예문 통해서 실현해 줄 테니까 일단 봐. 그런데 만약 반대 측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견해를 이야기하거나 찬성 측이 얘에 대해서 반대되는 견해를 얘기할 수 있지? 그랬을 때는 거기 봐. 뭐 한다라고 그러는 거냐면 반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 교차조사의 과정에서 반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좀 어려워. 자, 이제 18페이지. 자, 이번 시험에 나왔던 예문을 읽어볼게. 자, 사회자가 찬성 측 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 입론 측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지. 자, 그 다음 찬성 1 동그라미 쳐. 자, 찬성 1에다가 동그라미 쳐. 자,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 읽어봐. 쭉 읽어봐. 찬성 1. 자, 최대한 빨리 읽어. 대충 읽어. 막 읽어. 좀 이따. 자, 읽었어? 자, 그럼 얘가 지금 맨 앞에서 한 게 뭐야? 입론을 했지. 아니, 분명히 앞에서 찬성 측 입론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자신의 주장 얘기했잖아. 지금 이 사람은 케이블카 철시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반대 2가 있고 찬성 1이 있고 다시 반대 2가 있고 그 다음에 찬성 1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자, 반대 2가 있어. 이렇게 있지. 자, 여기를 읽어보세요. 이 5개를 한번 읽어봐. 반대 2, 찬성 1, 반대 2, 찬성 1, 반대 2.
봤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입론에 대해서 얘가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계속 이러잖아. 그러면 요 과정이 무슨 과정이 된다고? 교차 조사가 되는 거야. 요 과정이 교차 조사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런데 자, 이제 교차 조사 부분 읽어볼게. 반대측 확인 질문 하겠습니다. 공법이 발달해도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죠. 찬성 1. 그렇기는 하죠. 찬성 1 지금 얘기한 건 반박은 아니지.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렇긴 하죠. 자, 그 다음 읽어볼게. 주로 선로, 정류장 등을 설치하게 되면 곧 자연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네 말대로 하면 자연이 훼손되잖아. 그랬더니 찬성 1이 뭐라고 그랬어? 하지만 바트 그러나 설치 과정에서 생기는 훼손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론에서 이미 말씀드렸을 텐데요. 얘가 여기서 그랬잖아.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자연훼손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자연훼손은 아주 극히 최소화야. 그러면 이 교차 조상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얘가 얘의 견해를 뭐 한 거야? 반박한 거지. 그러니까 교차 조사 중에서 이 부분은 뭐가 들어간 거라고? 반박이 들어간 거라고. 자, 봐 얘들아. 되게 쉬워. 봐봐. 예를 들어줄게. 벼룩쌤은 잘생겼어. 이게 입론이야. 내 주장이야. 자, 그럼 반대 2에서 이런다. 벼룩쌤이 잘생겼다고요? 네. 자, 아직까지는 반박이 없었어. 얘가 그러지. 하지만 코가 분명히 치명적으로 낮은데요. 이건 분명히 못생겼다라는 근거잖아. 여기다 대고 코 그까짓 거 세우면 돼. 돈 주고 세우면 돼. 그러면 이거는 이거에 대한 뭐 하기도 하다고. 반박이기도 하다고. 내가 지금 말한 과정이 무슨 과정이고? 교차 조사 과정이니까 교차 조사 과정 내에서 반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개념 잡았니? 됐다 어려워.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봐봐. 자, 반대 읽어볼게. 이상 확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랬지? 그래 놓고선 이제 반대 1이 뭐라 그러니? 반대측 입론하겠습니다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났어. 그럼 이제 어느 쪽 입론이 나와? 반대측 입론이 나오겠지. 자, 여기 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나오겠어? 교차조사가 또 나오겠지. 쌤, 얘가 이해 가냐고. 이게 바로 반대신문식 토론이야. 입론이라는 개념하고 교차조사라는 개념은 아쉽게도 주진 않아.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외워놔야 돼. 교차가 뭐고, 아니, 교차랜다. 입론이 뭐고, 교차조사가 뭐고, 반론이 뭔지는. 자, 그러면 자, 거기 19페이지 자, 6번 문제. 자, 한번 자, 풀어봅시다. 자, 선생님. 자, 6번 들어갑시다. 찬성 1의 입론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그럼 굳이 6번 문제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화법도 비문학하고 비슷해. 지문 다 읽고 문제 푸는 거니까. 근데 이거 1타임 듣는 친구들 알겠지만 선생님은 비문학 할 때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비문학이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과연 지문에 어디를 봐야 되느냐를 스스로 느낄 줄 알아야 돼. 그치? 문제를 풀면서 문제, 지문 읽고, 문제 읽고,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지문 다 읽고, 그건 미친 짓이야. 지문의 틀을 잡고, 아, 이 문제는 어디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줘야 되는데, 쌤이 이제부터 이 6번 문제 말고, 5월 예비평가에서 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나중에 나올 거야, 그 문제는.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솔직히 6번 문제는 어렵진 않지. 이건 뭐만 읽으면 돼? 찬성 1에 입론만 읽으면 돼. 그랬더니 1, 2, 3, 4, 5번 중에서 몇 번은 실제로 지문에서 구현되지 않았니? 5번은 구현되지 않았어. 자, 그럼 일단 자 6번의 답은 여러분 5번.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자, 이제 기억에 들어갈 말이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건 나중에 보여줄 거야. 그 이유가 있어. 근데 이런 얘기는 한번 해볼게. 잘 봐, 얘들아. 입론이 들어가고
뒤에 이제 무슨 과정이 들어간다고 그랬어? 교차, 조사가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문제, 7번 문제라고 할게. 가상의 문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다른 부분 읽을 필요 없지.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만 보면 되겠니? 반대 일에 입론만 보면 되겠지. 그 앞에 내용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왜? 찬성 측 입론하고 여기 봐. 교차조사 이루어졌지. 그럼 이제 거기서 끝이야. 오케이? 그럼 다시 이제 어느 쪽 입론하고 반대 측이 입론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는 거라고? 교차조사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은 바로 그 윗대사만 보면 되겠지. 다른 부분을 볼 필요가 없어. 이해가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입론이 뭔지, 교차조사가 뭔지, 반박이 뭔지 외워줘야 되고 이건 여러분 필요한 개념이야.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뒤에 나와 있는 협상의 전략은 여러분 이제 내일 들어갈게요. 내일 장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만 나가면 되는데, 자, 일단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개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봐.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개념은 첫 번째, 애매모호. 애매한 건 무슨 성? 중의성. 중의성에는 몇 가지가 있었어? 세 가지가 있었다. 그거 외워두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입론이 뭐고 교차조사가 뭐고 반박이 뭔지만 외워두면 돼. 이건 외워두는 거고, 그 다음에 대화의 원리 중에서 협력의 원리에 들어가는 4가지하고 공손성의 원리에 들어가는 5가지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뭐만 할 줄 알면, 이해만 여러분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우리 1월 2일입니다. 새해 첫 수업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꼭 우리 고2 친구들 말고, 고2 친구들은 내년에 대박 나고, 고3이나 올해 수능 보던 친구들은 우리 수능 대박 나자고. 아시겠죠? 나도 올해 대박 날 거야. 셋째가 태어나니까 열심히 해야 돼. 자, 불쌍해요. 자, 선생님이 원래 45세 우리 저기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45이면 선생님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45세 은퇴를 정말로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 그 이유가 있어. 근데 약간의 변수가 생겼어. 셋째, 그죠? 셋째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은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들어가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벼룩쌤은 우리 벽팬들을 믿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